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과 관련된 접촉자 수가 164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부산시와 검역소마저 접촉자 수를 놓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는데요. 러시아 선원들이 머무는 오염된 선체 내부 격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데다 또 부두 내 접촉자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전수 대상 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과 관련한 접촉자 수가 164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감천항에서 냉동 수산물 하역을 담당하는 항운 노조원 340명의 48%에 해당합니다.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추가된 접촉자는 22일 해당 부두에서 일을 한 항운 노조원들입니다. 본인들이 그 시간에 작업을 했다라고 진술하신 분인데 이분 중에 지금 연락이 닿는 분이 14명밖에 안 됩니다.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자가격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부두 내 대기실인 휴게실에서의 접촉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경우 하선 금지를 약속했지만 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중앙공사에서 이 출입을 밤에 그냥 뭐 허가 없이 밤에 뭐 좀 사러 간다며 내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약 사러 간다 이러면 또 내보내줬다가 이제. 선원들과 항운 노조원들의 접촉 범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접촉자 분류를 굉장히 좀 폭넓게 하여서 가급적 그 안에서의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자가격리를 많은 수를 시키고 부산시와 검역소마저 하루 종일 접촉자 수를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16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부산시는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며 나머지 검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번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항만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은 선박 승선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허술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감천항은 사실상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전자검역. 하선 여부와 선원 몸 상태만 통보하도록 돼 있어 허점으로 지적됐고 보건과 항만 당국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사를 하겠다고 대책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공항이나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들은 승선 검사를 하더라도 발열과 증상 여부만을 파악하는 정도로 여전히 허술합니다. 이번과 동일한 사고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불안은 더욱 심해져서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에 계속 휩싸이게 돼요. 게다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전수 승선 검사도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공항과 같은 실질적인 검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80 내지 90척의 화물이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고 있고 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전수 승선 검역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감천항 동편부두에서는 수산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대기 중인 선박만 7척, 처리 물량은 7,200톤에 달하고 추가로 매일 한 척 이상 입항할 예정이지만 하역 작업은 불가능해 러시아 선박발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항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부산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환자 수 14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2명은 각각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해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뒤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인천공항에서 KTX, 보건소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자가격리자는 2,424명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국군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부산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아니었지만 피난 수도로서 정부 역할을 대신했었죠. 지금도 부산 곳곳엔 피난 수도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 1023일의 기록을 주제로 당시 생생한 기억을 더듬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을 떠나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지금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자리에 임시수도 정부청사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피난 수도가 된 건 모두 2차례, 약 1000여일 정도입니다. 당시 정부청사를 비롯해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등 국가 주요 시설들이 이곳 박물관부터 대청로 일대를 따라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로 돌아갔다 일사후퇴로 부산에 다시 오기까지 1023일. 이른바 3부 권력기관 근처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었고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상업과 외교, 교육, 문화지구가 형성됐습니다. 국가의 수도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춘 겁니다.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은 유통을, 부산항 일부두는 무역을 담당하며 물류를 형성했고 미국 대사관이 있던 지금의 부산 근대 역사관은 치열한 전시 외교의 무대가 됐습니다. 한때 이화여대와 건국대 등 일부 대학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이 피란 수도가 된 건 필연이라고 역사가들은 해석합니다.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아마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군사적인 면 그리고 외교적인 면까지 아마 다 고려를 해서 부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전쟁 당시 부산 지역 피란민은 약 40만 명, 직전 부산 인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7만여 명이 원도심 일대 산지와 경사지로 몰려들었고 판잣집을 세워 주거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삼복도로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피난민 거주지인 비석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런 비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전쟁 이전에는 일본인 공동묘지로 활용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묘지와 소검역시설 등지에 마구잡이로 쌓아 올렸던 피란 거주지. 물동량을 하러 2시간을 걸어야만 했던 그때의 삶은 피란민들에게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수동, 대신동 이래 가가지고 부잣집 문 앞에서 물 한 동에 주세요, 물만 좀 주세요 이러면은 좀 부잣집 사람들은 그냥 호소대가 이렇게 주는데 너무 많이 오면은 주다가 다 들어가 버려. 70년 전 새겨진 피란 수도 1023일의 흔적은 오늘의 부산을 만들어낸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축소 운영됩니다. 이 파라솔 설치 규모는 대폭 줄어들고 해변 축제나 야간 개장은 전부 취소됩니다. 박준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파라솔이 빽빽히 들어찼고 바다에는 수많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여름철 국내 대표 피서지로 명성을 떨친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변 내 거리 두기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파라솔은 최소 2m 간격으로 두게 됐고 설치 규모도 해운대는 1,800개, 송정은 450개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막 있다 보면 밑으로 휴가 시절에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7개 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50대 해수욕장 안에 다 들죠. 전남의 중소해수욕장처럼 사전 예약제는 시행하진 않지만 스마트비치 시스템으로 파라솔과 피서용품에 1년 번호를 부여해 현장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샤워 탈의장과 물품 대여소, 관광 안내소에는 방문객 발열 체크와 함께 방문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 주요 통로마다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피서용품과 수상 오토바이, 안전시설 등은 매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혼잡도를 실시간 알리기 위해 신호등 시설물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서객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해변 축제와 공연은 전면 취소했고 야간 운용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낮 2시쯤 강서구 대저동 서부산 유통지구 앞 도로에서 1톤 탑차와 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경비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엔 부산 진구 중앙대로 광무교 서면교차로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와 경차가 충돌해 운전자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늘 낮 3시쯤에도 금정구 부곡동의 한 버스 정류소에서 정차했던 시내버스를 승용차가 추돌해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해운대구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A씨는 100여 미터 떨어진 한 아파트 앞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게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부산의 제조업이 최악의 경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주요 제조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는 52를 기록해 IMF 외환 위기였던 지난 1998년 3분기 48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경영 부문 매출 전망 지수가 53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4에 그쳤습니다. 매출 감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한 뒤 생태 보건 지표종인 뱀장어가 포획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보건협의회 등은 오늘 하구둑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과 13일 뱀장어 16마리가 채집됐고 농어와 멸치 등 기수어종이 동시에 조사돼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등은 하구둑이 지속적으로 개방되면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현장 조사를 늘려 하구둑 개방 효과를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구청의 경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수영구청은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사업 경관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관 심의안에 따르면 최대 42층 건물 3개 동이 들어서게 되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